옛날 어느 마을, 삼봉이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주막 주인 덕자가 그를 맞이하며 오랜만이요. 그래 뭐 드릴까? 국밥 한 그릇 말아오소. 대자로 드려 보통으로 드려? 보통으로 하나 말아주시오. 으이구 짠돌이. 좀 더 써. 얼마 차이 난다고.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요즘 날도 덥고 배가 안 고파서 그러지. 그게 다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런 거요. 국밥 대짜 하나 소화도 못 시키고. 이 사람이 듣자 하니 사람을 무시하네.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땐 먹는 건 장사였어. 하루에 6끼는 기본이었고 두부도 20모씩 간식으로 먹었는데 이 사람이 허풍은 무슨. 어떻게 사람이 두부를 20모씩 먹는다고 그래. 그것도 간식으로. 진짜라니까. 나랑 내기해볼 텨. 그래. 심심한데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기면 뭐 거시기 한 번 주나? 주긴 뭘 줘 이 인간아. 그래 좋다. 좋아. 내 한 번 주지. 대신 못 먹으면 국밥 10그릇 값을 치르는 거야. 그래 알겠네. 그럼 내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네. 30분만 기다리소.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쫄아서 도망가는구먼.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아니 진짜로 왔어? 그럼 왔지. 내가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았어. 얼른 두부나 가져와 보소. 그렇게 두부가 준비되고 삼봉이는 두부를 먹기 시작하는데 20모였던 두부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덧 3개가 남았는데 이러다 진짜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좀 곤란한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 터지겠네. 똥꼬에 두부가 걸쳤어. 거보소. 내 뭘 했어. 절대 안 된다니까. 아니 30분 전에 옆에 주막 미자댁에서 연습으로 다 먹었는데 실전에선 안 되네. 하는 수 없구려. 내기는 내기니 국밥 10그릇 외상 달아놓으소. 줬어. 원래는 안 되는데 매상도 올려줬으니 내 한 번 줄 테니 방으로 따라오시오. 정말이요? 고맙소. 대신 3개 못 먹었으니 위 아래 뒤는 손 떼지 마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덕자가 말하길 윗입, 아랫입, 뒷입은 손 떼지 말라고 이 양반아. 옛날 어느 마을에 우둔하고 좀 모자란 어떤 남자가 나이 20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남자는 어리석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이 아이의 머리가 아내의 그곳을 통해 빠져나왔으니 필경 그것이 아이의 머리만큼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중이로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아이의 머리와 아내의 하복부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부부는 합방을 잊은 채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늙은 여종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하복부를 살피곤 할 뿐 부부의 교합엔 뜻이 없으니 어인일인지 알 수 있겠는가? 늙은 종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역시 남녀지사의 경험이 많은지라 미소를 지으며 아시마님, 틀림없이 서방님은 아이를 낳은 후로 아씨의 옥문이 아이의 머리만큼 커진 것으로 단정하옵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씨 마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쇳내에게 따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이 드시면 쇳내에게 인절미를 구워 올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늙은 종이 청했다. 이에 아씨 마님은 그날 밤 인절미를 구워 오도록 분부했다. 종이 인절미를 따뜻이 구워 한 상 올리니 서방이 그것을 보고 허허,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구나. 이에 늙은 종이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인절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도 곧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듯 여자의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자 서방은 당황한 나머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에 늙은 종이 다시 말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오나
이 인절미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구멍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여자의 그것도 곧 다시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둔한 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어느 날 서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녀석이 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거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의원에 가서 좋은 약을 지어 먹어야 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공연히 말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장수 비결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 올해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86살 먹었지? 무슨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단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아하, 그렇구나. 또 그 옆에 있는 노인을 붙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춘추는 올해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는 올해 101살이지. 그럼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이 혼자 살았단다. 너희들도 색을 멀리해. 그럼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그러던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저 노인들하고는 다르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또 기생들하고도 어울려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 사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겁게 살아. 아하, 이 말이 정답이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춘추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 말이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먹었는걸.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국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을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멍청한 아들을 둔 양반집에서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평민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에 맹한 덕자는 예쁜 외모 덕에 양반가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허나 크게 차이 나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이 그의 어미는 걱정이었는데 얘야, 시집 가면 이 어미 말을 잘 기억하거라.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척. 그렇게 9년을 보내야 한다.
네, 엄니, 명심할게요. 그렇게 덕자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가, 오늘 제사 지내야 하니 아래 것들하고 준비 잘하거라. 알았니? 응? 왜 말이 없니? 얘야, 저게 나를 물러보나? 내 말을 생까? 덕자는 어미가 했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서 말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버렸다. 며느라, 내 팥죽이 먹고 싶구나. 칼칼하니 한 그릇 해오거라. 내 요리 솜씨 좀 보자꾸나. 왜 말이 없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렇게 시부모는 덕자가 정말 말을 못하는 줄 알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언제 손주가 생길까 하는 마음에 덕자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방을 지나가는데, 이것들이 손주는 언제 안겨주려고 그러는지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아잉, 간지러워요. 좋으면서 왜 그러시오? 이리 와보시오. 아이, 몰라, 부끄러워.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 또 까먹었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저 잡것이 말을 할 줄 알았네. 시부모를 가지고 놀아. 그런데 부인, 못 듣는 척, 말 못하는 척은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지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봉사 3년은 어려울 텐데 어찌 잘할 수 있겠어? 걱정 마세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니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혹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내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좀 모자란 사내 칠구가 살고 있었다. 칠구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눈치 코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 밝히기로 소문난 춘심이가 지나가다 칠구와 마주치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칠구 아니니? 아, 춘심아 씨, 안녕하셔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날이 좋아 거닐고 있단다. 그런데 칠구 너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 듣기론 말이다. 코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던데 내 코가 아주 묵직하구나. 아, 제 코가 좀 크긴 하죠? 어머, 그러고 보니 발도 크네 커. 네, 제 몸의 끄트머리들이 좀 크긴 하죠? 그래, 지금 바쁘니? 나랑 물레방아로 좀 갈까? 물레방아는 왜요? 왜긴 왜야?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싫어요. 왜? 저번에 물레방아 지나가는데 봉선이 아줌씨가 덕만이 아재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서로 아이고 나 죽네 하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그러죠? 안 돼요. 지는 안 속아요. 아이고 이런 멍청아. 그건 좋아서 죽는 거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좋은데 왜 죽어요? 내가 그걸 너에게 공짜로 가르쳐 주려고. 그리하여 칠구는 춘심이와 물레방아로 가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차례 격렬한 행사를 치른 후 어떠니 칠구야? 이제 좋아 죽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내 예상보다 더 크니 나도 매우 좋았어. 우리 종종 물레방아로 오자꾸나. 네, 아씨. 근데 말이야, 다음부터는 입을 헹구고 오너라. 다 좋은데 말이야, 너 뽀뽀할 때마다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그 말에 칠구가 웃으며 말하길 아, 그건 아씨 만나기 조금 전에 제가 발밑에 된장을 밟을 뻔했지 뭔가요? 그래, 조심하고 잘 보고 다녀야지. 근데 그게 왜? 그런데 다행히 제가 콕 찍어 맛을 보니까 말해요. 하마터면 진짜 똥 밟을 뻔했지 뭐예요? 어떤 마을에 사는 우둔한 사람이 매끈하게 생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출타하게 되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아내와 정을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내의 소중한 곳 옆에 누워있는 사슴 한 마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사는 바람둥이 남자가 그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수작을 꺼니 그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내 그곳 옆에 사슴을 그려놓고 갔으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것이 무슨 곤란한 일이요? 내가 감쪽같이 고쳐 그리면 되지 않겠소? 하고는 그녀와 재미를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사슴의 그림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남자가 붓을 들고 사슴을 다시 그려 넣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림을 보자고 하여 아내가 소중한 곳 옆에 그려진 사슴 그림을 보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눈 사슴을 그리고 갔는데 이 사슴은 서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이오?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사람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슴인들 어찌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린 사슴에는 뿔이 누워 있었는데 이놈은 뿔까지 빳빳이 서 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노릇이오? 하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다시 아내는 그거야 뻔하지요. 사슴이 누웠으면 뿔도 누웠을 것이고 사슴이 서 있으면 뿔도 서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좋소. 그런데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사슴은 마른 사슴인데 이 사슴은 살이 쪄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아내가 그것도 뻔하지요. 옆에 풀이 있으니 풀을 뜯어먹어 살찐 것이 아니요.